네, 오늘 장 랭킹5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키워드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이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위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해볼 겁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만 가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플러스 동박 쪽에서의 모멘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분위기 하창원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2차 전지주를 봐야 될지, 이걸 코스닥 위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로 봐야 될지 어떤 시각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니까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전에도 좀 언급드렸지만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나 돌파하는 날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고 이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소쇼스키즈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계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100만 원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에도 뭐 이거 뚫으면 100만 원 정도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지금 긍정적인 수급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전에도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력이 나올 때는 해당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올 때 이제 후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같이 상승력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나 모멘텀이 있어도 사실상 이 대장주들이 좀 잘 못 가게 되면 거기 섹터에 좀 수급이 잘 안 쏠리는데 뚫어주게 되면서 그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된 이벤트도 터지다 보니까 그럼 뭐 리튬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다들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조금은 꺾일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 좀 소급해서 가져온 그런 물량들, 그런 이제 실적적인 그 주가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이 확대가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뭐 추가적인 단계적인 순환매 관점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다뤄보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순환매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 순환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동그라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2차 전지가 커버하는 카테고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돌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는 종목군들 어떤 의미에서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상 이걸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쪽이 확실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리튬 쪽이나 오늘 뭐 동박 관련돼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리튬 관련된 쪽, 뭐 STX부터 시작해서 강원에너지, 뭐 그다음에 금양 이런 종목군들이 좀 다소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은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고체 쪽으로 며칠 전에 또 움직였을 때는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포커싱이 되는 쪽에서의 추적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의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신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섹터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갈 때 따라붙는 전략을 추천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은 그게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차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후장에 1시 반 넘어가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이 종목, 현재도 17%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오르는 종목군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박 쪽은 위원님 저희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무언가 확신이 나와서 오늘 움직임이 나온 건지,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될지, 어떤 쪽으로 지금의 이 동박 쪽 관련된 종목 보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개별적, 그러니까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방 뭐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느냐?
전반적인 Q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세분하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일단 2차전지가 팔려야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또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부분들이죠. 아직 2차전지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일 단계라기보다는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순환매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뭐 롯데 에너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이제 어제부터 올랐고, 오늘 코스모화학이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각 왜 오르냐라고 얘기한다면 대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에코프로가 시작을 한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이제 강한 트리거를 줬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돌이켜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정고점을 돌파해서 그때 당시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판매 급등이었죠. 테슬라의 판매 급등을 하다 보니까 Q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보다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Q가 늘어났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화요일부터 시작된 삼성자산운용의 2차전지 ETF였죠. 이런 것들이 공매도를 보는 분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월요일, 화요일 날 수급이 확 들어온 거죠. 문제는 그 수급이 들어온 이후의 형태입니다. 일단 수급이 안 들어왔을 때 조금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일단 이번 주에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몰이를 해서 한 번씩 시세를 분출해 주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기보다는 이제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인식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만큼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100만 원 도전을 하게 된다라면 그 안에서 업종 순환이 계속 돌 겁니다. 하창원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날 이슈가 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 약간의 이제 수급 논리를 보게 된다라면 오늘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 시장 얘기하면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복잡 미묘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모멘텀과 함께 뉴스 어떻게 소화되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 나왔는데 마침 4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삼성 파운드리 전략이 공개된 자리입니다. 삼성 향 종목들은 계속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대장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헷갈리긴 하는데요. 위원님과 대화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반도체가 살짝 약한 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를 오늘 주력해서 봐야 되는 건지, 소부장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건 무릴지도 함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반도체를 보는 관점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반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것을 보게 된다면 경기라든지 과거 사례, 역사적인 밸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는데 잠정 실적은 이제 뭉텅거려서 나오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달 중하순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올 때 그럼 메모리 재고가 어떻게 소진됐느냐? 이거에 이제 투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는 이제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GPU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HBM이 필수적이고 HBM을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이 가장 두각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종목을 또 뭘 보라고 그랬죠? 이수페타시스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후공정의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와 이러한 것들의 같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이게 가야 된다, 이게 움직여야 된다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움직임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대장주를 보는 게 조금 전 2차전지 대장주는 최근에 에코프로였고 엔터의 대장주는 뭐죠? JYP 엔터죠.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후공정의 대장주인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옵니다. 한 4%대 변동성이 좀 고점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메모리 재고, 기존 메모리 재고의 소진 이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성에 대한 HBM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쉽게 안 꺾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후공정에 대한 밸류 논란들은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이스페타시스의 향방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소부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관심도를 지금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삼성향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그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 HBM 쪽은 조금 쉬어가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화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 핵심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오늘 뭐 대표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였는데 뭐 팹리스 관련된 쪽이 잘 움직였죠. 그거는 이제 전거래일에 워낙 그 시간 외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오늘 시장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앞서 이제 차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HBM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HBM과 이제 DDR5에 따른 이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부분이 있고 이제 DRAM의 이런 재고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업황이 턴을 하는 부분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단연 HBM 쪽과 DDR5 전환의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죄다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관련된 산업적인 성장들이라든지 해당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전망 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타 이제 기업들이 양산을 하는 그 시기도 사실상 빨라야 24년 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SK 하이닉스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그 관련된 이제 SK향 관련된 연관 종목군들은 AI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뜰 때마다 여전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등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됐을 때 사실상 좀 가장 편안하게 접근이 되는 부분이 저도 후공종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ISC 이런 종목군들도 뭐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마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식각이라든지 노광 장비 같은 이 전공종 쪽에서도 좀 비율이 높은 쪽에 대한 종목군들 중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관련된 순환매 흐름에서 좀 놓치지 않고 잘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수익률 그 폭이 가장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기간을 짧게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가장 빠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 자체를 엄청나게 늘어뜨린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공정 쪽에서의 이런 식각이나 노광 이 비중이 높은 쪽에서의 왜냐면 그쪽은 주가도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상승폭 같은 경우는 크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발빠르게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 식각이라든지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이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아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튀기는 종목군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뭐 일부 그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좀 무난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HBM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연동된 그리고 관심 많으실 섹터 5위, 4위 차례로 저희 살펴봤습니다. 실적 포커스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조정 없이 강해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조선주 나왔을 때마다 그 안에서 토픽을 골라주셔서 저희 설명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AS 좀 겸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성광밴드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신 적 있고 저희 수익권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성광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대형사보다 갈 곳이 더 많다. 아직까지 더욱더 진입할 가능성 높다. 더욱더 실적 시즌 거치면서 주목받을 수 높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전략 가지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거래 연달아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수주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증권가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2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21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전에도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수익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전히 뭐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조선업에서도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지금 긍정적인 업황이 마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 기자재로 묶이는 쪽이 다른 신재생 인프라 관련해서도 묶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점에 조금 더 노출도가 높은 쪽에 지금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뭐 본업에 충실한 쪽이 당연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엮인다라고 한다면 뭐 기자재보다는 저는 뭐 변압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공고업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받아봤고요. 저희 조선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하나오션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하나오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실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하루 변동성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흐름이 이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보이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 조선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못 냈었던 기업인데 이제 하나로 이름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에 일단 좀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게 이제 현재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강하게 한번 좀 뻗어줘야 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언제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2분기 실적 발표여서 흑자 전환이 빵 터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도 흑자 전환 기조는 이어가겠죠. 지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지금 이제 벌써 저희가 이달만으로도 수익률이 40%가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한번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적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전략도 받아봤고요. 하창한 본부장님께는 삼성중공업도 한번 조언 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이전에 삼성중공업에 대해 조선주할 때 한번 코멘트를 주셨는데 이미 어찌됐건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해서 낮은 위치에서 돌아오는 그 흐름에 그 기대치를 받은 종목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어떤 포커스로 대응을 시장 시즌해야 되나요? 저는 뭐 이번 실적이 만약에 너무 좋아서 급등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일단 홀딩 전략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테일이 큰 산업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분기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연간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전에 받았었던 수주 물량들에서의 실적 개선 기조들이 계속 될 거고 여전히 신조 성과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IMO 2020부터 시작했었던 국제 회사 기구에서의 이런 환경 규제가 올해 더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들어와서는 모잠비크라든지 뭐 카타르와 관련된 또 추가 수주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 노후 선박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일부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안들을 이제 더 비싸진 이런 조선가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성장 기조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봉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시겠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선업이 정말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종목 다 리뷰를 받아봤잖아요. 조선 기자재족도 그리고 조선주도 하창한 본부장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주시는 자리라면 궁금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새롭게 베팅할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조선주요? 네, 조선주를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선주 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가적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계속해서 2위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도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쉬나 싶었는데 또다시 움직이는 의료기기 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의 흐름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위원님께 질문 좀 들어볼게요. 사실 대장주가 잘 움직여주나 요거 궁금하실 것 같고요. 바이오가 이제는 호재를 잘 받아들이는 그 타이밍이 왔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뉴스와 함께 시세를 보셨을 텐데 위원님 강하다, 호재를 받아들였다, 분위기 전환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뉴스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대장주 흐름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일단 기대감은 갖는 것은 이제 사실상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상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정도 소식에 반응하는 일단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뭐 2차 전지에 우리가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박 같은 경우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 좀 그 확실한 뉴스는 아니죠. 기대감이죠. 그렇지만 주가 퍼포먼스는 10%가 넘죠. 근데 이건 확실한 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관심이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이쪽에 내가 관심 잘 알고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면 모아가는 전략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겠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것들 이들이 주력이 현재 지금 CMO 아니겠습니까? 위탁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별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가을에 기대하는 게 램시마 SC의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부각될 가능성도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덥죠? 곧 가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램시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당장 또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있어서 단기간에 지금 너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젖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천천히 움직일 때 제가 한번 연초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점수를 한번 좀 매겨보십시오. 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게 플러스 점수가 지금 한 2, 3점씩 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수급이 안 좋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모였을 때 분명 그 주가는 다시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오늘 당장 이 뉴스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 그건 시장 탓이고요.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이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시각도 이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대장주에 대한 뷰와 플러스 대장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는 시장이라면 그 하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직일지 아니면 2차 전지보다 여기는 각계 전투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표를 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드릴 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냐면은 일단은 바이오들이 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 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긴 이후에 임상 실험 자체를 잘 하질 못했거든요. 회사 IR 관계자들에게 좀 전화를 해보시더라도 사실상 임상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일단 좀 공백기가 있고 사실상 바이오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조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벤트들이 조금 소멸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이오주들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뭐 조금 이슈들이 워낙 한번 또 홍수처럼 몰고 갔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 시야 자체가 오히려 전방 산업줄 쪽으로 좀 옮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대비했을 때는 조금 올라가지만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이 없고 주가가 거의 바닥권일 때
분할로 좀 모아간다는 전략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들을 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학회들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급등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은 조금 단기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좀 짧게 이슈가 분출이 됐을 때 좀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로 핑퐁핑퐁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도 동시에 필요한 구간이라는 팁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낙폭 과대 영역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초부터 정말 많은 의료기기, 미용기기에서 추천주를 주셨어요. 루닛부터 시작해서 루트로닉도 있었고요. 덴티움도 있었고요. 파생대제 인성정보까지. 다 두 자리대, 그리고 유니카 같은 경우는 400% 가까운 수익인데 궁금해요. 가는 쪽이었잖아요. 바이오와 네네네. 다르게 이쪽 종목을 추천해 주실 때의 뷰와 지금의 뷰가 동일한 자리인지 계속해서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에 대한 포커스 맞춰도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장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임플란트 쪽은 저는 뭐 중장기로도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VBP가 이제 완벽하게 개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은 사실상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 너무 강해서. 근데 이제 일부로는 루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300%, 350% 정도 때부터는 좀 수익을 좀 챙기시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전고 좀 돌파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일부 수익 실현 해주시고 4분기마다 아마 실적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관련된 이벤트들 좀 추적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좀 추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 공개 매수로 이미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끌고 가보시기보다는 이제 수익 실현 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임플란트나 의료기기 쪽은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쪽이 오늘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부터 면세, 항공. 지금 7월 초입니다. 여행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름 성수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빠지면 섭섭하지? 이렇게 저희가 느낌표 달아놨는데 정말 섭섭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전에 이 성수기 기대하시고 담으신 분들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 해야 될지 두 분의 코멘트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이어서 짧게 코멘트 주세요. 아쉬운 마음 여름에 안 가질 수 있을까요? 섭섭하지 않게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지금 자리 대응은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일부 종목군들이 올라온 거고요. 뭐 저는 뭐 충분히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항공 쪽에서도 노선들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주변에 조금 이렇게 인간 지표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네. 다들 여행을 엄청나게 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일본이나 엔화가 워낙 싸졌으니까 가볼까 했는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리가 없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구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코로나19 이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수 자체는 줄었지만 여전히 이런 강력한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상승력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커브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운 몇 가지 이 단어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저비용 항공을 계속 유력하게 보시는 걸로 저희 이해해도 될까요? 네, LCC 쪽을 여전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이쪽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꼭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성수기를 기대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고 기존 뷰 계속 끌고 가면서 전략 꾸리셔도 될까요? 분명 성수기는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이제 벌써 해외에 나가시는 얘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고요. 저도 뭐 코로나 이후에 벌써 2번 나갔다 왔죠.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되죠. 그런데 자, 이제 움직인다라는 키워드와 수익이란 키워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인다라는 키워드에서 수혜를 받는 건 LCC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전반적인 기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 여행사 같은 경우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일본을 개별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에 대한 여객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행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못 움직이는 이유가 수익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중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죠. 물론 저는 카지노는 실제 퀀텀 점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다르죠. 면세점 같은 경우 과거의 면세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해외여행 가실 때 뭐 조그만 것들을 사시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 바뀐 게 뭐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졌고 뭐든지 해외에서 직구가 다 가능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키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든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도식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꼼꼼하게 고민 많이 하시고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5가지 키워드에 대한 정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여기까지고요. 두 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소중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